여러분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기분. 저는 그런 삶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올해 58세,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 제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신 반찬, 그걸 제사상에 올렸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동철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밭농사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겨울 시골 농사꾼 딸하고 결혼하다니.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첫 만남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농사 짓고 계세요. 농사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던 게 기억납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20년 된 낡은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시댁 친척들이 수근거렸죠. 저게 신부 어머니래. 옷 좀 봐. 시골에서 왔나 봐. 촌스러워 죽겠네. 어머니는 그 말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죠. 결혼 후 삶은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명절 때마다 저를 무시했어요. 선영아, 넌 친정이 가난하니까 시댁 잘 모셔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특히 제사 같은 거 정성껏 준비해야 돼. 친정이 형편없으니 시댁에서라도 배워야지. 매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누이도 2분 계셨는데 저를 깔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큰 시누이 김미경은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고 작은 시누이 김미선은 변호사 남편과 분당에 살았습니다. 올케, 친정에서 뭐 보내온 거 있어? 명절 때마다 물어봤어요. 네, 언니. 어머니가 직접 기르신 배추랑 무 보내셨어요. 배추, 무. 하여튼 촌스러워. 우리는 백화점에서 사오는데. 언니, 어머니가 정성껏. 됐어, 됐어. 그런 거 제사상에 올리지는 마. 창피하잖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키우신 채소들인데.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남동생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선영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농사 짓는 게 익숙해서.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시댁 눈치가 보여서 모시지 못한 거였습니다. 선영아, 네 친정어머니 모시겠다고?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시골 냄새 나는 사람이 여기 살면 어떡해? 결국 어머니는 계속 시골에 혼자 사셨죠. 저는 1년에 서너 번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싸주셨어요. 이거 배추야. 네가 좋아하잖아. 이거 고추장. 엄마가 직접 담갔어. 이거 감자. 올해 농사 잘 됐어. 트럭 가득 싸주셨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요. 괜찮아. 시댁에도 좀 드려. 네. 하지만 시댁에 갖다 드리면 늘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야? 시골 채소? 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 유기농만 먹는데 일단 바다는 두지. 그리고 며칠 후면 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키우신 건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을 시댁에 갖다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나눠줬죠. 시간이 흘러 2023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30년 차였어요. 그 해엔 시댁에서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삼주기였거든요. 선영아, 올해는 제사 크게 지낼 거니까 준비 많이 해야 돼. 네, 어머니. 친척들도 많이 오실 거고 음식 푸짐하게 준비해. 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엄마가 올해 농사 잘 돼서 너한테 좀 보낼게. 엄마, 괜찮아요. 저 다 준비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꼭 받아. 네.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큰 박스 3개.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기르신 채소들과 직접 담그신 장류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나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무나물, 전부 손질까지 다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이 났어요. 80세가 넘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그 나물들을 정성껏 무쳐서 제사 음식에 포함시켰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 가족, 작은 시누이 가족,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총 20명 정도 됐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그래, 잘 왔어. 들어와. 시어머니는 딸들에게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선영아, 음식 준비 다 됐어? 네, 어머니. 과일은? 생선은? 저는? 다 준비했어요. 확인 좀 해봐야겠네. 네가 하면 영 믿음이 안 가서.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건 뭐야? 시어머니가 나물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물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어디서 산 거야? 친정에서 보내주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친정에서? 시골에서 보낸 거? 네. 야, 이거 제사상에 올릴 거야? 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거라서. 안 돼, 이거 빼. 어머니, 빼라니까. 시골 음식을 제사상에 어떻게 올려? 시어머니는 나물 접시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런 걸 보내서 창피를 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정성? 그게 정성이야? 그냥 시골 채소잖아. 언니!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물 접시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이런 천한 것들 음식으로 제사 망치면 어떡해? 쾅!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어요. 접시가 깨지면서 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쨌다는 거야?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 정성? 시골 음식이 무슨 정성이야? 넌 좋은 건 가족끼리 먹어야 한다는 것도 몰라? 넌 남이잖아. 남이요? 그래, 넌 남이야. 며느리는 결국 남이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남이면 남답게 행동하죠.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제사 음식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저 안 해요. 뭐? 2년이 지금? 저 이제 안 해요. 3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음식을 바닥에 내팽개쳤는데? 그건 엄마도 화가 나셔서. 당신도 똑같네. 당신도 날 남으로 보는 거지? 여보,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박선영! 당장 들어와! 제사 음식 누가 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에 혼자 앉아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 음식이 그렇게 창피한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선영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무슨 일이야?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니 음식을 바닥에 내팽개친 일, 제가 남이라는 소리를 들은 일, 3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선영아. 네? 이번 제사 엄마가 직접 갈게.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시댁에 직접 가서 제사 음식 해줄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가야겠어. 내일 아침에 갈게. 엄마.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시댁에 오시면 또 무시당하실 텐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엄마 지금 시댁 앞이야. 문 좀 열어줘. 네? 벌써 오셨어요?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여전히 낡은 옷에 허름한 가방을 들고. 엄마! 선영아, 들어가자.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선영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사돈이시구나. 그래요. 어쩐 일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제 딸이 실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실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시골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사과를 하세요?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애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돈도 좀 자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완전히 깔보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야?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하시더니 놀라셨어요. 부동산? 문을 열자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순자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이순자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되게 월세 계약 만료 통보 드리려고요. 월세요? 우리 집은 전세인데요? 아니요. 이 아파트는 원래 월세로 계약하신 거예요.
2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20년 넘게 여기 살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집주인이 바뀐 걸 모르셨나 보네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네. 2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새 주인이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한테 월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셨죠. 그런 적 없어요. 서류 여기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월세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서명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번 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께서 재계약 안 하신다고 하셔서요. 뭐? 그럼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말씀 조심하세요. 계약 만료일 뿐이에요. 이사 가셔야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집주인이에요? 박정희 씨라고.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정희입니다. 네? 모두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실 저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요? 네. 이 아파트 말고도 강남에 건물 3개, 분당에 아파트 5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저 가난하지 않아요. 자산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그 말에 시어와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난한 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죠.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딸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네? 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근데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실망스럽더군요. 제 딸을 남이라고 하셨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그 돈... 좋아요. 그럼 남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하고 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아니, 어머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네. 제가 선영이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지금 와서요?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제 딸을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 없잖아요. 어머님, 제발. 이사 준비하세요. 한 달 드릴게요. 어머니는 돌아서셨어요. 선영아, 가자. 네, 엄마. 우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시댁에서 20년 넘게 주인이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었다고 했었죠. 심지어 시세보다도 한참을 저렴하게 책정했었는데도요. 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하신 배려였던 거였어요. 한 달 후, 시댁은 정말로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빌었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싫어. 여보, 당신도 30년 동안 한 번도 날 지켜준 적 없잖아.
당신 어머니가 날 무시할 때 뭐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난 이제 당신하고도 못 살겠어. 이혼하자. 여보, 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당신은 당신 식구들이랑 살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혼했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연락이 왔어요. 옳게, 아니, 선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사부인한테 좀 부탁해줘. 언니들도 알아서 하세요. 저 이제 남이잖아요. 선영아,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왜요, 엄마?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네가 30년 동안 고생했구나. 잘 지낸다고 하는 말만 믿고 지켜보려고 했던 게 30년이 지났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앞으로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강남에 있는 어머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독립했고 저는 어머니 회사 일을 돕고 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요. 선영아, 우리 좀 도와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